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9월 중순 조금 넘어서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쌀쌀한 그런 바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꼭 조심해서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원 중후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670원대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살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바닥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 선생님의 댓글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타이님, 제가 지금 XRP 평단이 500원인데 추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클이라든지 스텔라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고견 부탁드린다라고 하시거든요. 참고로 비트와 이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좀 부러웠던 게 평단 자체가 너무 좋아요. 500원대 평단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투자해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투자자 분이시고, 이클이라든지 스텔라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물론 좋은 토큰입니다만 비트와 이더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 스텔라도 물론 좋은 코인이지만 일단 비트 먼저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DCA로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씩이라도 적립식으로 비트와 이더 먼저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토큰을 다음 불장까지, 내년 반감기 사이클 지나서 미국 대선 있는 그 시기까지, 좀 더 가서 2025년까지는 XRP를 꼭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밑에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토큰 나열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포트폴리오 보실 때 분산화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있겠죠. 3대장 토큰이고 우리가 반드시 모아가야 될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다라든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도 저는 계속 모으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스텔라 루멘 굉장히 좋은 토큰이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토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캐시, 그리고 파일코인, 체인링크, 솔라나, 폴리곤이죠. 마틱, 시바이누, 아발란체, 폴카닷, 그 이외에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분산화 하실 때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좀 채워주시고, 그 외에 이제 내가 목표하는 수량을 다 모으셨다라고 하면 이 하위 단위에 있는 이런 토큰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살펴보게 되면 모건크릭 CEO죠. 마크 유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 지금 세일 시작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뛰쳐나가서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백억 달러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난 강세장 이후에 투심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일을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은 뛰쳐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모건크릭 같은 경우는 뉴욕과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미국의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이죠.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자산 운용사를 직접 운영하고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은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DCA를 통해서 물량에 집중하는, 수량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다음 반감기 불장 사이클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파트너 트랭글로사 나오면서 리플 기반 송금 연간 17배 증가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트랭글로 굉장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경 간 송금 업체죠.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리플과 협력하면서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공평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계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랭글로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해외 모바일 충전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보고 2008년부터 설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트랭글로는 과거부터 리플사와 손잡으면서 실질적으로 ODA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죠. 사용량을 1700% 이상 늘리고 있다. 2022년에 1700%가량 늘렸으면 시간이 더 지나면서 아시아 전역에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리플과 트랭글로에 대한 고객 사례 연구를 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했었는데요. 바로 SBI 홀딩스가 떠올랐었죠. 일본의 손정의를 뒷배로 하고 있는 대형은행 중에 하나고 SBI 리플 아시아라는 또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 송금에 있어서 ODA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리플사와 손잡으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SBI 리밋과 SBI 벤처 캐피탈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역시나 트랭글로가 있었다라는 부분. 트랭글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 업체다. 국경 간 지불에 있어서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업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필리핀의 거래소 코인스 PH까지 가세가 되면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등의 동아시아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ODA 솔루션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트랭글로의 발자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시티그룹 이야기 나오네요. 미국의 금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기관용 디지털 토큰 서비스로 국가 간 결제 몇 분 이내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역시나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넣으면서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견이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티그룹이 기관용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시티 같은 경우 국가 간 송금을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리플사의 ODA 솔루션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결제 처리가 복잡한 해운 산업에서부터 시범 운영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뭐야 이게 리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시티그룹이 블록체인 디지털 토큰 서비스로 국가 간 결제 몇 분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게 리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대중들은 태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죠? 바로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에 어제는 산탄데르를 언급했지만 오늘은 시티그룹을 언급할 수가 있다. 아주 과거부터 리플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방금 시티그룹에서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의 블록체인으로서 국제 결제 비용, 국경 간 송금 비용, 국경 간 결제 비용을 100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 그뿐만 아니라 핀테크, 은행, 미디어, 소비자 기술,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런 45개국 300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당 기사를 통해서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5월 달에 리플사가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를 인수했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원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 나스닥에서 또 5개 광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시티뱅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메타코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역시나 같이 가는 금권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자체를 지금 리플사가 인수를 한 부분은 리플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미뤄볼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시티뱅크 보이시죠? 시티뱅크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라든지 대형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 싱가폴 세계 디지털 최대 은행인 DBS도 보이고요. 스페인의 대형은행으로 꼽히는 BBVA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메가은행으로 꼽히는 데카라든지 디지방크도 보이고요.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와 연관성이 있는 조디아 커스터디라든지 유니온뱅크, 시그넘 등등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리플사가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과 연루되어 있고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시티은행이 토큰화 서비스를 진행해서 국경 간 결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은 ODA 솔루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이자 언론사죠. 포브스에서 블록체인 혁신으로 차세대 즉시 결제를 제공하는 페드나우가 출시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나온 2023년 9월 17일 기사고요.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역시나 리플사,
리플 네트워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페드나우 서비스 같은 경우 리플사가 블록체인 업체로 최초로 합류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있을 뿐더러 피네스트라라든지 볼란테 테크놀로지, 스위스의 테메노스라든지 최적화 시스템 ECS 핀까지 모두 리플사와 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페드나우와 같이 공식 파트너로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와 역시나 연관성이 있는 부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의 보고서에서 미국 은행과 협력하는 모습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트위터라든지 아티클이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이 보이고 있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과거부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이 떠오르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대주주로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 원장을 인용하면서 결제 특허를 신청한 이력까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금권 세력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같은 그런 은행에서 페드나우 서비스를 점점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ODL 솔루션을 곧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경 간 결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JP모건과 웰스파고, 미국에서 즉시 결제를 위해 리플의 파트너예요. 뭐가요? 이미 페드나우가 리플의 파트너로 명시가 되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리플과 함께 페드나우 서비스를 같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로도 언급된 바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믿고 타임 레버리지 끝까지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 세계 국가 부채 시계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는데,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면서 쓰고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이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미국의 달러의 패권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 브릭스와 오펙 플러스가 가세하면서 계속적으로 다극체제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루브라, 이제 곧 브릭스의 공동 통화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고, 디지털 시대가 불어닥치게 되면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CBDC의 이동, 국경 간 결제를 과연 어떤 솔루션으로 하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졌을 때 XRP 레저로서 상호 운용성이 어떻게 또 차츰차츰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금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